화마 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바친 청년 소방관들의 빈소와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순직 사고가 반복되면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담보한 뒤 구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 2만 명을 돌파한 예천군 호명면이 읍으로 공식 승격됐습니다. 예천군은 호명읍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바꾸고 본격적인 행정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문경 돌린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환경부는 세계 습지의 날인 2일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문경 돌린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화마 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바친 청년 소방관들의 빈소와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문경시 육류 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는 합동 감식이 실시됐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희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4층 높이의 건물을 모두 태우고 인명수색에 나선 청년 소방관 2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문경시 신기동의 공장 화재.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수사당국은 공장 내부에 있던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발화 지점 3층에 있는 튀김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 소방관들의 순직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에는 소방청과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감식반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드론을 통해 먼저 현장을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들 어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실시 검사를 토대로 소수의 인원으로 교대를 하면서 밖에서 감시를 하고 안전하게 현장 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공장에서 돈가스와 닭강정 등의 육가공 식품을 생산해온 점을 감안해 내부에 식용유 등 휘발성 물질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가 마련된 문경 장례식장에는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경북도청 동락관과 문경, 구미, 상주 소방서, 소방청에 차려진 분향소에도 고인들을 예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특전사를 전역한 우리 후배와 그 동료들의 숭고한 그런 희생정신을 본받고 또 기리기 위해서 저희 선배로서 당연히 와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렀고요. 그 우리 가신 분들의 명복을 또 기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순직한 두 대원에게 1계급 특징과 함께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영결식은 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치러지고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담보한 뒤 구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불길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원배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투입될 때 입고 있는 이 방호복, 이게 보호 효과가 없는 걸까요? 네, 현장 작전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방수 및 방화복, 방열복 등이 있습니다. 이 화열이나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지만 이 재난 현장의 특성상 극한 상황에서는 그 한계는 있다 하겠습니다. 네, 물론 방호복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소방 장비나 기술이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소방은 과학 소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수구조, 화학구조,
대테러 구조에 적합한 소방 헬기와 전문 구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구조 기술은 동남아 국가에 전수하는 등 이 구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술은 되게 좋지만 이 기술을 획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 기술을 재난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재난 현장은 이 실시간대로 어떤 재난 상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술 적용이 100% 가능하지만 이 재난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확보된 기술을 그대로 현장에서 발휘하는 것은 재난 특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네,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재 현장의 첨단 장비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난 현장은 소방관이 실제 작전을 전개하는데 장애 요인이 너무 많아 인명 검색 및 방수 로봇, 드론등이 일부 작전에 투입되고 있고 그 성과도 이제 검증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방관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이나 독일처럼 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구조 및 진화 작전에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현장 지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소방 작전 과정은 재난 현장 정보 획득 및 분석, 상황 판단, 돌발 변수 대응 등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현장 지휘관의 역량이 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현장 작전과 관련해서는 현장 경험이 적은 간부 후보생 출신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원인 비간부 출신으로 현장 지휘 체계를 구축을 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이 작전 정보 획득이라든가 상황 판단 능력 부재에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소방관들의 처우도 예전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소방관은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감으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책무 수행 과정의 고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은 봉급 체계, 열악한 복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수면 부족과 작전 후 피로 회복 시간 부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 시스템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소방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화재 및 붕괴, 지진, 폭발 등 재난 현장은 인적, 기계적, 환경적, 기상 여건 등에 의해 재난 상황은 실시간대로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와 관련된 현장 정보 획득 및 분석 능력, 위험 예측과 상황 판단 능력 배양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원배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공식 승격됐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 2만을 넘어선 지 2년 만인데요. 예천군은 호명읍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바꾸고 본격적인 행정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호명면이 읍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호명면은 인구 2,600여 명에 불과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지만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 22년 7월 인구 2만 명을 돌파하며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예천군은 호명면이 114년 만에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호명읍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바꾸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이었던 경북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북 도민들의 배려로 도청이 이전해 오고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이곳 호명면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인구가 오실 수 있도록 소득원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 명품 도시가 되도록 예천군 행정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읍승격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면 단위에서 읍 단위로 승격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제까지는 농촌 마을로만 살아왔었는데 지금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농 복합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서로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에서 읍민이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또 우리 경북의 중심 호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천군은 읍승격을 통해 도청 소재지로서의 상징성과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문경 돌리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환경부는 세계 습지의 날인 2일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문경 돌리네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 삼북면 굴봉산에 형성된 돌리네 습지는 석회암지대에서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로 물이 고이기 어려운 곳에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습지라는 점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로 꼽힙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주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선거구에는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 경주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2022년 경주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경주 시민이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경주시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고요. 정치를 하는 건국의 목적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건국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박진철 예비후보, 지난 20대 총선에 정치 신인으로 출마했다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법정책연구소를 개소해 경주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어진 거대 야당의 횡포 속에 고물가 속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경주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이승환 예비후보, 경주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온 토박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방첩처장과 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큰 도시였거든요. 지금 모든 면에서 인구가 쇠퇴되고 또 경제도 또 이렇게 많이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도시로 이렇게 전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고향, 사랑하는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경주의 변화를 위해서 자유통일당 정수경 예비후보, 경주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역 정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취약층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북침으로 인해서 아픈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유마을이란 그런 복지를 형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취약층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나라, 천사들의 나라. 3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경주가 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